그 회의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면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우리 마을에 가스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넣었어요. 신청을 명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미 무지개 아파트까지는 오래전에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그 무지개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 마을은 참 들어오기가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좀 오랜 시일이 걸렸는데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넣고 그러다가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김영일 시의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힘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드디어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영일 시의장님이나 강임준 시장님한테 또 그 외에 다른 그 시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모르긴 모르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아까도 참 말씀드렸다시피 오수 관로 공사가 되다가 보니까 정말 파리 보기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마을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아마 도시가스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정말 우리 마을이 아마 대하에서도 정말 가장 앞서가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여기 외덕이나 내덕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오수관로 공사가 안 됐고 또 거기는 어느 세월에 또 도시가스가 되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차후에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도시가스까지 되게 되면은 하여튼 우리 마을이 굉장히 살기가 우선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좋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나쁘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땅값, 집값도 아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여기 좀 안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일 시의장님이나 강임준 시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말씀을 해주실 분은 우리 마을의 도시가스 공사를 할 주식회사 다성산업개발의 이사 강명구 이사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해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지금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이게 좀 생각보다 여기도 좀 늦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절차가 있어요. 매년 1, 2월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이제 어느 마을에 공급을 한다라는 거를.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100m당 세대가 많은 세대일수록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100m당 여기가 2.3개소잖아요. 이게 지금 종전에 했던 데는 100m에 집이 5집도 있고 6집도 있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또 내려오다 보니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 또 그 돈이 또 있어야 또 이제 무작정 한 해 막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정해진 그 금액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지게 된 거거든요. 지금 시내권에서도 군산 시내권에서도 아직 못 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왜 그러냐면 좀 100m에 한 집 있다든가 두 집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분의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의원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좀 선정이 힘쓰셔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되고 저희는 이 지금 관로공사하는 군산 도시가스 15년차 지금 협력업체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대야 저쪽 앞에 삼월이라든가 그다음 개정, 발산 지금 올해 그 발산 쪽 끝냈거든요. 이제 그쪽 하고 하는 업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은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아니라 조사현 바로 해가지고 한 39개소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당 몇 세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관을 확정을 해서 이 도시가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이 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단계가 좀 많이 있어요. 서류를 해서 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도굴차 허가도 받고 이걸 전부 또 공사할 때 또 전부 다 상위기관에서 검사기관에 와서 검사도 오고 나중에 완공하면 또 완공 처리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집도 검사도 오고 그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위별로 하는 데는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돼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스 공사 계약부터 해서
가스를 쓰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정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뭐 만약에 더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쪽 부분에서 만약에 안 쓰신다라고 하면 이제 배관 여기서 좀 잘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진행하는 게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금액도 이제 안내해드리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사님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않고요. 그냥 개별 호고 방문해가지고 사인을 받거든요. 근데 또 이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한 번에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세세한 내역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는데 예. 앉아서 이렇게 아니 여기 앉으셔서 하시는데 안 낫겠어요? 여기 앉아서 하시는 왜냐면 그게 마우스가 그러니까 마우스가 잘 안 되니까. 예. 지금 이게 도로 같은 데다가 저희가 지하 한 1m 밑에다가 이걸 파서 관을 묻어요. 이제 지금 무지개 아파트까지 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쪽에서 마감하는 데서 연결해가지고 지하 1m에서 해가지고 1m로 해서 이제 집 안에까지 이제 집 바깥에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당이 있는 집은 이렇게 땅을 파고 이 벽에다가 이게 이제 입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벽에다가 튼튼한 데 세우죠. 근데 이걸 세우는 데 있어서 주변에 전기가 있거나 그러면 또 이거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튼튼한 건물에다가 세워서 이걸 세운 다음에 세운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거 계량기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땅 파고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하고 이게 이제 보일러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집 내부에 있는 것을 부지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도로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돈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비용은 2021년도에 책정돼가지고 이쪽 인근의 개정, 발산, 대야, 산업이 그쪽에 시행했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2022년도부터 공사비 뭐 이렇게 덤프나 뭐 그런 공사 자재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좀 금액을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하기로.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요금을 관리를 합니다. 이 LPG나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는 정유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올랐다고 많이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타 연료도 그 이상 더 많이 올랐습니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도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LPG가 100원이면은 도시가스는 45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비교하면 기름이 100원이면 도시가스는 55원에서 60원. 그 정도 좀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공사하는 것도 도시가스에서 그 금액이 적정한가 그걸 갖다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받게끔 유도를 한다. 어차피 이제 개인이 살긴 하지만 관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이나 재작년 금액으로 동일하게 공사를 시행하라는 이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니까요. 공사를
지금 여기 이제 2024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사라고 해서 이제 이 무지개 아파트에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여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민공사 부담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 이 지금 현재 그 색깔로 있는 라인들 있죠. 이거 앞도로입니다. 앞도로. 앞에 도로. 앞에 도로가 내 집 앞에 지나가는 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에서 공사비 중에 그 지금 말씀드린 이 각 집당 132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나머지 금액은 시하고 군산도시가스에서 보조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비용을 다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다 보니까 놓고 싶어도 못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시내권에서 일부 이제 뭐 한두 개 지나가는 것은 모든 걸 다 본인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금 사업하는 구간은 주민 한 집당 이 금액을 공통적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은 책정 금액이 132만 원인데 이 역시 이제 2021년부터 적용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우리도 집 짓고 이렇게 저 건물 지면은 저쯤에 한전 같은데 계약 전력 3kW 하면은 한 집에다 얼마 부입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최초로 도시가스도 저쯤에 놓을 때 최초로 이 가스 계량기 4등급이라는 것은 집에 가스 보일러 하나,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하나를 기준한 게 4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109,560원. 제일 처음에 가스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제 최초에 한 번 내면 끝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상과 공사비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입상관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입상관이라고. 이게 입상관 공사비가 187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부진해라는 것은 그 도로상 경계석부터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굴착광 5m 이하는 이 금액으로 가능한데 지금 이제 이거 우리 석화마을 같은 데는 일부 댁들은 마당이 길어요.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5m가 추가가 넘거든요. 그러면 메타당 11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건이 오롯이 이제 그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는 집이 있는 반면에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을 통해서 옆으로 건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게 전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옆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담을 뚫고. 예, 담을 뚫고 이제 그런 게 이게 그래서 제가 가가고 방문을 해서 거리 측정해서 어디에다 그 입상관이라는 걸 최대한으로 가까운 데다 세워드립니다. 왜냐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입성을 5m 이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추가가 되면 메타당 11만 원 추가된다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출강공사비라는 게 이제 66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세트예요. 보일러 하나하고 취사 하나인데 뭐 취사가 안 들어가도 보일러 하나만 해도 66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한 세대 들어가는 것은 똑같고요. 그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입상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걸 보고 노출관이라고 합니다. 이 집으로 놓고 보면 이 집 안에 여기 안에는 취사가 있어요. 저 가스레인지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배관을 해서 저 뒤로 돌아가면
보일러실 같은 게 이제 주로 담 음.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으면 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담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했다 플렉시블. 기름 보일러하고 틀리게 기름 보일러는 서 있잖아요. 근데 이 가스 보일러는 벽에 붙여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온수 냉수 그 배관에다가 바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루 전에 보일러 설치를 하고 이게 날씨가 좋은 따뜻한 날은 하루 전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날 공급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겨울철에 공급하게 되면 당일날 보일러도 교체하고 당일날 가스도 공급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보일러는 제일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들 LPG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가스레인지는 노즐만 변경해서 쓰면 쓰실 수 있는데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별도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할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도시가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18,000원에서 20,000원 들어간다는 거. 이게 한 4만원 정도 그 가스레인지에 관련돼서는 4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금액 안내해드리는 데에서 빠진 금액이라고는 그겁니다. 왜 집집마다 특히니까 어떤 데는 가스레인지 새로 사다가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덕션으로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덕션 쓰신다 하더라도 인덕션 부분에다가 하나 빼놓으시면 그걸 가스레인지 그 라인 하나 빼놓으시면 나중에 인덕션이 고장나면 가스레인지를 교체를 해서 거기다 호스 연결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거는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어차피 금액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입상관공사비에 추가되는 걸 빼고는 기본이 각 집당 395만 9,96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일러를 어차피 지금 현재 기름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기름 보일러나 심야 보일러는 못 쓰시게 되니까 가스 보일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80에서 90만 원 사이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팀이 있는데 저희 팀에도 하셔도 돼요. 이제 뭐 귀뚜라미든 경동 나베이든 거의 뭐 다 요즘은 다들 성능이 좋아가지고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 개인이 하셔도 되고 저희도 하는데, 그거는 가격을 서로 비교해 보시고 단 얼마라도 싼 쪽에 하시면 뭐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그거는 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량에 따라서 여기도 써있지만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비싼 거 있고 또 싼 거 있고, 이거는 이제 콘덴싱 보일러는 이제 좀 약간 고평을 넣는 거고요. 일반인에서 또 싼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 금액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사님 잠깐 거기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개인이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마음에 드는 보일러를 사다가 이걸로 다뤄주셔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보일러 상 쪽에 와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요. 예? 보일러 상 쪽에서 예. 그 대리점에서 와서 설치를 해달라고. 설치를 해달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금액이라는 게 다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설치비까지.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문의드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설치까지는 다 개인이 하셔야 돼요. 설치까지는. 설치만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리점에서 대부분 설치 기사까지 같이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걸 별도로 다루면 또 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빼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 신용 등급에 이상 없으신 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주는 책임이 아니고 시에서 추천해주는 대출이 있어요. 5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대출이자가 연 1.5%인데 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가 이제 1% 정도 돼요. 이거는 2.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해가지고 1년같이 2년 균등 분할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2년은 이자 원금 해서 거기서 균등으로 분할해서 4만 원인 거를 뜻하는 거고요.
2년 거치는 이자만 2년 내고 3년 균등 분할해서 상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취급 기간은 농협분이 안 해요. 그 농협중앙은행, 그 농협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공급 확인 예정원이라는 것도 계약 확인하고 띄워드리거든요. 그 서류, 그 다음에 시에 가서 추천서 받고 그걸 농협에다 넣으시면 대출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 이거는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하나 또 해드리는 게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이자. 이거는 근데 건물주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그래서 내 건물에 이게 아버님이 거기 건물주신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이 되는데,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32만 원이 다 면제. 아, 면제. 그 다음에 그 차상위는 80% 면제. 이거는 근데 그 건물을 내 소유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뭐 한 50집에 한 2집이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집 갖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정책이 좀 잘못됐다 해서 뭐 옛날 도의원이나 그런 분들 통해가지고 시에다가 했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 부부간은 되더라고요. 부부간은 되는데, 왜냐하면 두 분이 사시다가 교통하시면 한 분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님이 기초생활 건물을 갖고 있고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때는 해당이 돼요. 그 가족증명, 관계증명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또 그거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금액에서 추가되는 것은 그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레인지 그 노즐 변경시키는 거고, 도시가스 연결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니까 별도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 보다시피 돼야지만 이번에 계속 하는데, 뭐 나온동도 여기도 뭐 다 똑같은, 이 시내권에 있는데도 여기도 다 똑같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뭐 문화동도 지금 다 똑같은 금액을 하고 있고, 월명동도 뭐 하고 있고, 개전 동안마을은 이게 작년에 한 거예요. 2022년도. 이거는 만 얼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올해 보세요. 이거는 도시가스 시설부담금이 96,800원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좀 바뀌었어요. 109,560원. 이거는 이거 법으로 정해진 거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금액만 좀 변동이 됐을 뿐, 이 동안마을 작년에 한 거, 그다음에 개정 발산 한 거 마찬가지, 똑같이 이것만 틀리고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은 이제 참조하시라고 좀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좀 잠깐 한 번만 더. 어떤 지도요? 조금 전에 그 파란 그림 지도. 저식에 나온 거. 지도. 기억도. 아니 지도요. 지도를 잠깐만. 지나갔어. 여기 지도뿐만 뭐. 네, 여기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예. 실례지만 예. 이장님한테 물어봐야 없어. 예, 말씀. 지금 내가 여기서 볼 적이 내가 사는 그 위치에 지적금 안 나오잖아. 빠진 거예요? 저거에 이쪽으로 좀 띄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지도를 차라리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요 상으로는 지금 여기는 요 없어요? 어르신 댁 저기가 안 나와. 에? 잠깐만요. 나왔죠. 여기 어디냐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냐면 오른쪽에 지금 요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댁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어. 요댁. 어. 요댁.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신청이 좀 그런데 빠졌거나 지금 현재 임피선 도로 저 밑으로는 북산리로 가는 길, 고통리로 가는 그 길, 그 주변 그 지역도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산 시내가 연결하다 보면 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끊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적 도상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예, 지금 현재로는. 예? 지금 현재로는. 이쪽 밑에 마을 밑에 쪽에 네? 네? 이쪽 밑에 쪽에 안 들어가냐 이 얘기죠. 우리 집은 어디에? 어느 쪽? 요쪽 들어가는 쪽으로 해. 그쪽으로 가는 제가 거야.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여기가 오두근시 댁이고 아 여기가 이거 밑에는 잠깐만 여기가 군산 교회입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게 한경수시 댁이 한경수시. 맞아.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맞아, 지금 현재 정차순시, 백상현시, 여기가 진오석시 여기 댁이에요. 여기가 요쪽에가 이제 또 요 뒤로다가 지금 여기로다가 박영래 씨, 저 누구야 저 김순덕 씨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신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구 좀 안 한 거로 되는데 여기도 다 가능합니다. 어저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도 다 가능해요. 사실은 다 가능하고 지금 문제는 지금 어디가 지금 문제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한 것만 내가 한 가지만 이렇게 가려고 우리가 안 들어갔으면 말씀하시라. 네? 말씀하시라. 뭐가 궁금하신지. 아니 여기가 네. 이게 그 우리 집에 가면 예.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갈 들어가 수 있다고. 안 들어가면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냐. 할 수가 있다는 아, 말. 요 집이에요. 여기 가서는 뭐 말안 해줘. 요집. 하는 방법이 있지 뭐. 앉아 계셔 봐. 시도를 안 되고. 앉아 계셔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는 지금 신청한 거를 1차 기준에서 해드렸는데 지금 나중에 옆에서 이런 데서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신청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해결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사는데 만약에 200만 하나 한다고 해요. 200만 여기서는 안 오시고 그럼 여기가 거리가 한 100m 떨어졌어요. 근데 100m 떨어지는데 한 세대는 못 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최소 100m 2.3개소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한 세 집이나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 놀라고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변경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대고 이대 안 해서 자르고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장되는 것도 그 범위 내에서 좀 많아지면 건의해서 될 만한 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이쪽이라서 분담한다고 해서 말씀은 확답은 못 시키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하는데 배관이 잘려버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끝에 말단은 관건은 이쪽 댁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안 쓰신다라고 하면 만약 여기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막 한 200m 다 가겠다라고 해서 한 집 때문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르신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보시고 내용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 발산 앞에가 대왕구락이에요. 대왕인데 대왕 1길, 2길, 3길, 4길 있는데 1길이 쭉 들어가가지고 저 끝에까지 있어요. 거기가 방앗간 지나서까지. 거기 한 600, 한 몇십 미터 되는데 거기가 세 집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세 집만 신청했어도 어차피 대왕 할 것 같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길이라고 하면 여기 이분이 그 면담이는 그러더만요. 이 도로가 개인 땅으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도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는.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이야기. 마을을 위해서 그 지하 1m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1m 더 밑으로 파서 배관이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 못 지나가요.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 주세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래 주민들 위해서 내가 그냥 그거 오케이 해줄게 하면은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죽었다 깨어도 안 돼. 제가 근데 이야기 듣기는 워낙 그분이 좀 하여튼 그래서
이근방에 뭐 수도도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땅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기 저희들도 공사하다가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장해서 가는 부분은 취합해서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은 가능도 하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된다고 딱 확답은 왜냐면 상황을 봐야 하니까 딱 여기서 그 계약을 해보고 나야 그 내용을 아니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물어봐 우리 집도 어떻냐고. 제가 예, 예. 설명 말씀 안 들었어요. 무슨 자 여기 봐주시오.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잘렸는데 저 김경순 씨하고 백옥녀 씨 댁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4세대가 있어요. 미장원집, 김경순 씨, 그다음에 백옥녀 씨, 저 홍성룡 씨, 4댁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 안 놓고 한 집만 놓는다면 이게 가격 곤란한 게 있어요. 4집이 다 놓는다 그러면 가능한데 또 한가운데가 어디가 문제냐면 이쪽 지금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이쪽에 성산 나가는 도로에서 여기 고물상 있고 여기가 최수연 씨 댁, 그다음에 여기가 이건진 씨 댁, 그다음에 여기 백봉혜 씨 댁 여기 그 집에도 3집이 다 놓는다면 가능성이 있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나 안 놓겠어 그러면 한 집 때문에 가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기 이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이제 막 여기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말씀할 때 좀 헷갈리는 두 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자, 요 도로 지나가는 데서 5m 이내에 있으면은 보일러 포함해서 500만 원 그렇게 잡으시면 돼. 보일러 포함해서입니다. 보일러 포함해서 500만 원이고 여기 큰 관이 지나가는 데서 한 20m가 지나가. 예를 들어서 그럼 15m가 초과됐잖아요. 1m당 11만 원이 추가된다고 보면 돼. 1m당 11만 원. 그럼 배가 60, 70만 원이 추가되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지? 그렇게 계산하시고 지금부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우리 집도 봐봐 그거는 거 허건 거. 가요 아니면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안 집에는 봤으면 우리가 늦게 와서. 기본이면 돼요. 기본 500만 원이면 돼. 그 집에는. 아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 궁금하신 거. 제가 우선 물어볼게.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 보일러도 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 다 철거해서 가지고 가시나요? 기름 보일러는 철거를 해서 가져가요. 그리고 철거해? 철거해서 가져가고 심야는 보일러는 그거는 돈을 받아요. 왜냐면 철거비를 받는다고. 철거비를 심야면 왜냐면 통 같은 게 겁나 커요. 그래서 기름 다 짜게 가지고 꺼내가야 해야 돼. 왜냐면 갖다 얹힌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 업자들이 하는데 금액을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다른 데서 철거하는 거 큰 도로에서 심야 보일러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요. 이리를 못 가죠. 여기 본인이 그렇죠. 근데 기름 보일러는 철거해가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그냥 철거해가요. 예. 그러면 말이에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겠네요. 이 도로로 해가지고 가요? 아니 잠깐만 앉으셔서 하나 잠깐만. 아니 이렇게 하셔야 돼. 이중으로 뭐 여기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안 되고 공통적인 거를 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 그럼 맞으면 예. 이거 저런 설치만 해놓으면. 네? 그렇지만 말씀하세요. 해놓고 나중에 해도 돼요. 저기라. 아니요 똑같아요 돈은 똑같아. 보일러 안 넣어. 아니 근데 보일러값만 빠져.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드시면 그거 안 드시면 잠깐만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보통이 가는 길이고 내가 하는 경우만 그거만 말밭하고만 해결되면 이 큰 길은 안 사망해요. 그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목해 주세요. 아니 주목해 주시라고 주목해 주시라고 이사님한테 주목해 주시오. 잠깐만요. 그리고 심야 보일러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내 거 심야 보일러가 조금 더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심야 보일러는 비싼 거라. 그럼 앞으로도 뭐 얼마 더 쓰야신다고 하면 그 심야 보일러 있는 데까지 그 배관을 해보면 돼요. 해놓고 나중에 심야 보일러 그래서 가스 보일러로 이거 바꿀 때쯤 되면 그거 떼어내고 거기다 가스 보일러 달고 바로 호스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까지 다 끝내놓으시면 나중에 하고 그다음 또 기름 원래 이제 기름 보일러도 예를 들어서 기름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연기해 두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교체하는 순간을. 근데 한 집 한 집 갖고는 안 되고 여기 이제 언제 석화마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급됩니다 하면 그때 다 공급을 다 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뭐 개별로 올라오면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여러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충 저희가 한 달 전이나 그 정도 안내를 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기름 쓰시면 되고, 심야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심야는 나중에 내가 쓰고 싶을 때 하고 이제 그거 바꿀 수도 있다. 그래도 심야는 심야는 준비까지 다 해놓고 배관 준비해놓고 나중에 철거하고 거기다 보일러 달고 그건 당일 전날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그거 그다음에 지금 궁금하신 게 뭐냐면 이걸 가스를 놓게 되면은 이 방에 배관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네. 손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손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장님,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네? 기부하고 질서라면 어떻게 해놔요? 거기까지만 가면 아니 그거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거야. 그 현장의 주택을 보고 이분들이 가서 여기는 감을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분들이 현장 실사를 해야지. 여기서 뭐 여기 이거 도면 보고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가오고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그 다 봐야 돼. 현장을 다 봐야 돼. 그러면 도시가스 방이 어디로 가는 거요? 이 도로로? 지금 맞아요. 예예예. 저안 필요하다. 안 뛰어? 그래. 방길을 못 가는 것이 거미로 죽는 아이고, 거고 도시가 소리를 안 가는 그러면 거는 양말 고치가 지금 경주로 들어가요. 이 경주로 가요. 이 동네 여기서 타고 들어가? 길로 가요. 이 앞에 도로가 이쪽 건물 있는 도로 글로 가요. 이 고사 그러고 들어가고. 여러 집이 다 이게 지금 여기 주목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 앞에 도로고 이게 지금 마을 도로로 다 들어갈 거예요. 관이. 그래요. 이게 지금 마을 도로로 관이 간다고. 그러면 그 어르신 댁 같은 경우는 그 뒷담으로 뚫고 들어가면 직방에 하면 1m, 2m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썼다 벗었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내가 장담해. 예예예. 그 다음에 유가에서 놓으면 거기다 연기는 게 쉽지. 그러니까 예예. 유가에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당 공통적으로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번에 안 와. 1년 후에 신청을 했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제 금액이 다른 집 그 비교해서 보면은 보통 50에서 100만 원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점도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린 거예요. 사정에 의해서 나는 1년 있다 와야 되겠어. 그때는 100이나 2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자, 이제 왜 그러는 거냐?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덤프차, 그 다음에 포크레인 그 사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을 싸게 한 거고, 만약에 한 집이나 두 집 거기에 의해서 그런다면 오롯이 그 집을 위해서 다 장부가 들어오니까 그게서 다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막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도 그냥 놔두니까 나중에 그냥 놔두던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시에서 보조해줄 뿐이지 개인업체가 하는 거예요. 무지가 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공짜라는 건 없어요. 이제 새로 하려면 그 인건비가 있으면 부담이 가지고 근데 돈이 더 나오지. 돈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을까지. 집집마다 대금이야. 집집마다 대금이야.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석화마을 지금 저희가 이제 애정 잡아놓은 게 4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거 공급 계약을 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이거 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해서 잠깐만 여기 좀 기울여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설계를 해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땅 팔려면 또 시에다가 도로울차 허가도 맡아야 하고 경찰서에다 신고도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 공급 계약을 완료를 하면
한 달 동안의 서류를 마련을 해서 6월 초부터 이 도로상에 그 배관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 달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5월 초부터는 계약원 세대에 대해서 단지 내 우리 집 부지 내에 있는 공사를 해요. 지하관, 제 입상관 세우는 거 있죠. 그 공사를 할 거예요. 저거는 허가 없어도 되니까 집 안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5월 초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는 허가 나오면 이제 도로상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고 한 2개월 잡습니다. 공사를. 왜냐면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시간도 딱 뭐 5시면 공사 끝나고 어쩌고 그래서 한 달이면 뭐 15일에서 20일 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고 또 또 서류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 맡고 서류에서 또 완공쳐서 임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이제 10월 초까지는 검사 중 허가 완료를 하고 10월부터 완료한 바로 10월부터 각 세대 가스 공급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또 각 지집마다 또 검사를 해야 돼요. 내부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검사자가 나오는데 일일 6세대뿐이 검사를 못 해요. 왜냐면 그게 그 안에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뭐 테스트도 해야 하고 또 뭐 그 전날 보일러도 잘해야 하고 그래서 일일 6세대. 근데 여 같은 경우 뭐 40세대가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다 되겠죠. 그래서 10월부터는 10월 전부터는 가스를 쓰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땡기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도 찬바람 나기 전에도 쓰시게끔 하고 저희도 또 공사를 완료해야 또 공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공사 대금 납부 방식은 지금 계약금 200, 이제 계약한 세대에서는 계약금 200만 원 5월 3일까지 이제 이거는 날짜 변경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내시게끔 되어 있고 잔금은 잔액 가스 공급 저희들이 전에 이제 잔액 내시라고 안내가 또 세대별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시면 되고 지불 방법은 현금 계좌 이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현금 영수증 뭐 발행 가능하고 세금 계산 발행 가능하고요. 그럼 부산 사람 상품권 지리나 모바일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하셔요. 왜냐면은 뭐 각 집안에 뭐 부모님 뭐 자녀분들 막 다 합쳐가지고 50만 요즘 또 병행돼갖고 150만 원까지 그 모아놓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200만 원인데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모바일로 결제하셔도 되고 그러면 한 10% 정도 싸이죠. 보통 10% 싸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도 되고 그러니까 지불을 하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편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택을 받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현재 LPG 가스로 보일러요? 보일러도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보일러도 LP 가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그때 노즐만 교체하면 돼요. 대리점에 연락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조금 내는데 뭐 한 4, 5만 원 하고 많이 내는데 뭐 10몇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것이 저 대리점마다 틀려요. 그런 거 인라이나 뭐 경동이나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가스 공급 일정 잡히면 대리점에다 연락해서 언제 오라고 해서 교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가죠. 이거 끝나고 나면 각각 세대 모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바쁘신 분 있으시면 오늘 먼저 좀 견적을 계약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한테 해주시면 제가 지금 한 1시 45분이니까 4시까지 제가 여기서 좀 그 계약을 진행을 해서 네? 지금 이분 사람 이런 거예요. 아까 지도 한번 띄워줘 지도. 여기서는 이제 대략 뭐 이 주택을 현장에 가서 봐야 돼 이분들이. 그러면 이걸 해서 딱 몇 메타가 나오네. 여기다가 이거 아까 그 계량 이거 세우는 거 있었죠. 그걸 세우는데 이 집은 뭐 가령해서 6m가 나오네. 그럼 5m보다 1m가 오버돼서 그럼 11만이 더 추가돼가지고 이분들이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계약 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돼. 한 가지 더 거기다
첨언하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측정을 10m를 해드리고 계약을 했어. 근데 실제로 공사가 조금 또 그때 공사 상황에 따라서 좀 짧아지거나 그러잖아요. 그걸 나중에 정산해드려요. 그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도면을 다 그래서 내요. 저 허가 기관에다가 거기에 보면 지하까지 몇 미터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정산을 해드리고 제가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공사 여건상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받습니다. 네, 그거는 정리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드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손해보실 일 절대 없으시니까 믿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거. 개인적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나중에 상담하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거. 근데 제가 하나 묻죠. 예.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집 1억가 예. 그걸 600만 원 들여서 놓았어. 예. 나중에 1억 600만 원 충분히 받죠. 아니 그렇게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고 그렇게 잠깐만 그렇게는 장담을 못 드리고 허신 집에 대해서 장담을 못 드리고 안 허신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않잖아요. 그럼 그 집이 1억이야. 그 주변 시세가 그러면 도시가스 안 됐다. 그럼 1,000만 원이든 빼요. 그럼 9천만 원에 계약. 그렇지.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이 석가원 마을의 시세가 1억이야. 평당 한 30만 원 해가지고 100평이 하고 3억이다. 그런데 도시가스 관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하는데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간다면 한 1,500만 원 빼요. 그거는 시내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요 도시가스 대수 안 됐어요 하면 그 금액을 재우고 왜 그러냐면 그 금액으로 놓으라고 그래서 더 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10년 있다가 죽으면 우리 집 애들도 안 와서 산다고 그런다는데 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값은 거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팔게 되면 자녀분들이 팔게 되면 도시가스 놓은 만큼 더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다 놓으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네. 예. 지금 내가 사는 그 지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인피가더라 지금 안 파는 데가 한 50m 지금 못 파네요. 법으로 묶여져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도시가스 공사에도 저거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돈을 좀 들어가더라도 빨리 금방 앞으로 한 3개월 내에 풀어줄게. 어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은 거기 계약을 해서 갖고 가서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확답을 드릴게요. 그건 그건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다 알아서 막 아무 이상이 없이 풀어줬던 게 저 사람들이 통만 파가반 끝나. 통만 싹 파고 통통만 하면 그저 끝나는단 말이에요. 혹시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여기서 상주를 하든지 제가 가가고 방문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평일 날 안 계신 분은 오늘 좀 그걸 한번 저 계약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평일 날을 좀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오늘 가서 제가 계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들어오는 길이 저쪽 교회 쪽으로 아니고 이쪽 백만원 씨는 이쪽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은 안 되나요? 거리상으로 길 막는 쪽에서 나오죠. 다른 집에서 안 된다고 하면 큰 길로 큰 길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은 안 돼요. 어디신데요? 남의 땅이잖아요, 언니. 밑에 고척 들어가는 거. 아니지. 요정이 들어가는 거. 요지정이지. 진호서 씨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 가만있어. 거기 지금 네 거기 요 집이잖아. 요 집. 밑에 여기 요 집. 아니 요거 밑에요. 요거 거기 요거 맞아.
자, 요거가 어디로 들어오나? 여기 말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맞아.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라고 관이. 관이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살리려는 대로 아니, 여기가 좀 놀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아니 이장님 이거는 이쪽에 사시는 분은 아직 이제 확대를 못 드린다고요. 아이고 계약을 받아보고 그 도로도 형 되려면 지금 저 거기 나와 도로를 지금 다 현장 실사를 해보셔야 돼요. 현장 실사. 계약을 바로 앞이니까. 계약을 해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거리가 멀은데 저희 집은 이쪽 길하고 가까워서. 여기요? 예. 여기요 가깝다고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아니 길이 있어 여기서? 예,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저기는 아니지만 여기 지하도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와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예. 여기 지하도로 여기로 가. 그러니까 여기 간이 여기 지도상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 구청리 가는 길로 나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절차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정차수 쓸 때 네. 백상현 씨, 여기 한경수 씨, 그래 할 것 같아. 거기 뭐 여러 세대가 놓을 거니까 아마 여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 어차피 가야 돼. 이장 잠깐만요. 네, 예. 설명 다 놔둬. 그래서 한 550m는 넘을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들어와. 여기 50m 넘다고 허락을 안 해줘. 왜 못해줘? 인터넷 그 집에서 허락을 안 해줘. 먹는 거야. 그럼 그냥 허락을 안 해준다고요. 부산 가슴에 있는 거 근데 진짜 네이버 지도. 깊이하게 철학 얘기해요. 깊이 이렇게. 내가 좀 움직이는 거 아, 마우스 알아. 아는데 마우스가 아빠 알아. 항상 여기다 아니 여기 지금 대학 관통로 197층은 여기 대학 관통로 197. 대학 관통로 관통로 197. 197. 197. 이장이 똑똑해서. 요거예요. 요거 꺼버리. 잠깐만. 요거.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 이게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게 도로에서 이렇게 저 배관이 지하로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줄여봐. 아니,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건데 말 그대로 옆에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 뭐 들어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따서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는 못 가고 항상 도로에서 한 집씩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뒷집이 있어 바로. 그럼 우리 집 건너서 가면 되잖아. 라고 안 돼요. 그냥 항상 도로에서 내 집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내 집에 한 집에 하나씩 그냥 들어가요. 한 집에.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나무 땅을 통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집에 하나 넣고, 가서 이 집에 하나 넣고, 가서 이 집에 하나 넣고. 근데 우리 집도 저기가 길고 저기잖아요. 새길이잖아. 집도 지금 아까 진호석 씨 댁은 요건데 여기서 못 와요. 여기 관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면 막바로 그렇게 놓아야 하니까 이렇게는 못 와요. 이렇게는. 그렇죠. 이장이 우리 집도 그러면 여기 길로 들어가. 여기 금도에서 가게 되면 한참 가야지 길 따라서 가니까 거기는 아마 제 생각이 한 3-40m? 3-40m 가야 돼. 하나 이 집으로서도 안 돼요. 이 집으로서. 안 된다고잖아. 아 그거는 나중에 그 골목길로다가 한번 이제 이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돼. 이분들하고. 길로 해서. 골목길로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저하고 현장 실사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이 말이야. 집으로 오시면 그때 물어봐요.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현장 실사를 해서 이제 계약할 때 해야 된다 이 말. 어머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없으시지? 더 궁금한 거? 제가
제가 방문했을 때 저에게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번 가봤으면 되는데. 오늘 네. 바로 옆인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제가 저 월요일날 계셔요? 그럼 제가 월요일날 방문할게요. 아니 오늘 자, 일단은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공식적인 설명회는 그냥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인사하시고 그냥 마무리 하시자 보자. 상담을 해주시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신청을 하셔. 개인적으로. 가봤으면 좋겠어.